7월 달에 신청하고 뭐 11월 달에 신청하고 1년에 이렇게 두 번을 신청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고 안 되면 또 기다렸다 또 신청하고. 근데 생각을 바꿔서 호주를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7,200명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1년에 4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또 기다려야 되고요. 뉴질랜드도 1,몇백 명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호주로 갈까 뉴질랜드를 갈까 캐나다 갈까 막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비자 신청이 호주가 제일 쉽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엔 생각을 돌려서 호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호주로 가는 학생들이 워킹 비자로 가는 학생들이 한 7, 8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또 듣기에 네. 가면 무조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환상을 또 갖게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당장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가라라고 조언을 주신다면요. 일에 대해서요? 뭐 일도 포함을 해서요. 아무튼 자기가 워킹 홀리데이로 가고자라고 할 때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고 알고 그 다음에 결정하라라는 그 조언을 주신다면. 워킹 홀리데이로 가는 학생들한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우선 목적 설정을 잘하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환상을 갖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싶고요. 현실입니다. 또한 영어 공부를 충분히 하고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가가지고는 거기서 좋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동남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무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장이라던가 농장이라던가 이런 데서 일하는 것처럼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분한 언어를 준비하고 가신다면 가가지고 현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언어 준비를 하라고 하고 싶고요. 너무 환상만을 가지고 가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을 알고 준비하라고 하고 싶고요. 그 누차에 걸쳐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사실 뭐 전혀 다른 적응하기 힘든 문화권의 나라들이 아니지 않나요?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같은 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있을까도 싶은데 어떤가요? 친구를 사귀려면은 그 나라 친구를 사귀려면은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도 생활하다가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낸 친구들하고 파티를 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실수가 아닌데 어떤 실수였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파티를 하면서. 근데 그때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제가 이러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다가 코를 확 푼다라는 게 되게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킁킁하면서 밥을 먹었더니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굉장히 인상을 쓰면서 너 더럽게 그걸 왜 먹니? 그걸 풀어버려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거 먹지 말고 풀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좀 뭐 코가 나온다던가 이럴 때는 익스큐즈미 하고서 코를 풀고 쏘리하고 같이 또 밥을 먹어요. 그게 더 깨끗한 거지 계속 그거를 먹으면은 반찬이냐 이러면서 좀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네. 또 한 번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홈스테이 할 때였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부분 늦게 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밤 12시나 1시 이럴 때 많이 자는데 저도 좀 늦게 자는 편이었는데 호주 사람들은 9시, 10시 정도 되면 다 자러 들어갑니다. 네. 많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리고 아침 한 5시에서 5시 반 정도면 일어나는데 전 12시까지 공부를 한다거나 뭐 책을 본다거나 책 보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책을 본다거나 하다 보면 밤에 화장실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고 있는데 밖에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실례되는 거죠.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아침에 나는 학교를 8시까지 가야 되니까 7시면 일어나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5시에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뭔가를 하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죠. 네.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익히고 그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 방식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좀 더 쉽게 융화가 돼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융화돼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문화를 모른다면 계속 그 사람들 눈밖에 나겠죠. 그래서 그런 좀 문화를 좀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 준비하는 학생들이 짐을 싸는 걸 많이 준비하고 가서 계좌번호 오픈하는 거 준비하고 이런 걸 알아보려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런 시간에 차라리 영어 공부한 자로 더하고 문화를 좀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문화는 직접 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익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네. 너무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좀 에티켓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카페에다가 정리해 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는 딱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경험자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학생들한테 거기 문화 경험이라던가 문화 체험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요령,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 번에 3시간씩 이렇게 설명 같은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의 중요성 거듭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잘해야 됩니까? 글쎄요, 영어라는 게 참 어떻게 얼만큼 잘한다라는 게 참 잡기가 참 힘든데요.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가자마자 얼마든지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가 안 되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전혀 대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학생들은 여기서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반문을 합니다. 그럼 얼만큼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반년을 해야 될까요? 1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막연한 준비는 또 안 됩니다. 그 이유가요. 지금 가시는 분들이 20대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20대 학생들이면 지난 10년간 영어 공부한 실력이 지금 그 실력입니다. 과연 2달, 3달, 6개월, 1년을 더 준비해봐야 영어가 얼마나 늘겠냐 이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이 시험 위주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대화를 위한 영어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화를 위한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저는 2달만 준비한다면은 2달만 열심히 공부한다면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화는 학문이기 전에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위한 준비는 좀 단어를 많이 외우면 됩니다. 자주 쓰이는 단어가 쉬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단어는 자주 안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쉬운 단어를 하루에 20개씩 외웁니다. 근데 하루에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하면 3시간, 5시간씩 공부할 거예요. 3시간 동안 20개의 단어를 외운다면 정말 지겹도록 외웁니다. 땡큐를 누가 생각할 때 땡큐 하면은 땡큐는 고맙다. 그렇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이해한다. 이런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땡큐 그냥 땡큐를 이해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쉬운 단어 20개를 외운다면 20개가 되는 거고 그렇게 2달을 준비한다면 60일 해가지고 1200개 단어를 외우게 되는데요. 정말 쉬운 생활에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를 1200개 외우게 되는데 일반적인 생활 영어는 1200개의 단어면 웬만큼은 다 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나 뭐 대답을 할 때 이럴 때도 보면은 언어기 때문에 비동사가 틀리고 뭐 의문형으로 바꾸고 이런 거를 사실 뒤에 올려주면 의문형 되지 않습니까? 뒤에 내려주면 평소형이 되고 네. 그 때문에